여러분, 우리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단원 중에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른 문제점까지만 배웠었는데 다들 기억이 나나요? 오늘은 우리 그 뒤에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통합사회 교과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 펴주면 돼요. 자, 우리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왔는지 출석 한번 부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나영, 네. 정가영, 네. 이소은, 네. 네, 우리 다 와주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보화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는 손들고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나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말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나영이가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었는데 정보화란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말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보화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손들고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소은이 한번 말해 볼까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새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사생활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가영이 한번 말해 볼까요?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소은이랑 가영이가 말해준 것처럼 사생활 침해,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외에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문제가 담겨있는 영상을 시청을 하고 선생님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주도록 해요. 다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해보니 우리 반에는 늘 혼자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에는 일상 대화와 함께 윤리를 험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장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사이버 폭력인가? 나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 잘 해줬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해요. 먼저 인터넷 속에서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 그러니까 혹은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기억에 나는 친구 있을까요? 소은이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유리라는 친구를 무시했어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이 한 사람을 가지고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보고 이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는 혹시 땡땡땡땡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나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사이버 폭력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는 뭐야 이거 혹시 사이버 폭력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말을 했었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그 사이버 폭력에 관한 것인데 학습 목표를 읽고 오늘 수업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번 하면은 읽어주세요. 1번. 정보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의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2번.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을 알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번. 정보와 사회 속에서 사이버 윤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 네, 우리 오늘 사이버 불리, 그러니까 또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을 알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할 테니까 다들 잘 기억해 주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영상에 봤었던 것처럼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사이버 불링이란 단어가 또 있어요. 이 사이버 불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손들고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영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가영이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고 말을 했었어요.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나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나영이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다. 두 친구 모두 다 올바른 답변을 해주었어요. 두 친구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불링, 누군가를 따돌린다. 그래서 사이버와 불링이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이 만들어진 신조어가 바로 사이버 불링이에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그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이버 불링은 또 다른 말로 사이버 폭력이라고도 말을 해요. 사이버 폭력은 국내에서 대부분 말을 하고 사이버 불링은 국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의를 내려보면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이버 불링을 혹시 인터넷상에서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을까요? 한번 그렇다면 손 들고 친구들과 공유를 해줘 볼까요? 소은이 한번 말해볼까요? SNS에서 특정 연예인을 대상으로 악플을 단 걸 목격했어요. 네, 맞아요. SNS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악플을 다는 것 또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또 다른 경험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나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누군가에 대한 거짓 뉴스를 봤었어요. 네, 그것도 또한 나영이 말처럼 누군가를 대상으로 거짓 뉴스, 그러니까 괴롭히는 행위를 또 뜻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 불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두 친구 모두 다 경험을 빗대어서 잘 말해 주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경험했던 혹은 들었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 볼까요? 가영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가영이 말처럼 피해자들은 아주 고통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소은이 한번 말해볼까요? 또 다른 모방 범죄나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악플을 다는 거는 누군가의 한 차원에서 시작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약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작은 범죄가 아주 큰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첫 번째가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심리적인 영향은 아까 우리 SNS를 보면서 악플을 받았던 혹은 거짓 뉴스를 당했던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자존감이 완전 하락하겠죠. 그리고 SNS에서 일어났던 일을 토대로 이런 트라우마가 아주 남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그것에서 우리는 심리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는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 또한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익명성에 기대어서 사람들이 무자비로 SNS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이는 더 나아가서 처벌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게 바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영향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악플을 달고 그냥 재밌으니까 악플 달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도덕성이 점점 붕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상에서의 윤리의식이 결여된다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다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렇게 사이버 불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버 불링의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 오늘 모둠 활동을 통해서 사이버 불링의 해결 방안까지 찾는 활동을 할 건데 선생님이 먼저 개인 활동지 나눠주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들 개인 활동지 다 받았나요? 네.
자, 우리 먼저 개인활동지 1번을 작성을 할 건데 사이버 불링의 유형을 전자기기나 무드문기리 토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전자기기는 수업과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모둠의 의견은 이따가 패들렛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그 패들렛에 같이 작성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활동 시간 5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활동해 주세요. 자, 다들 다 작성했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모둠 활동으로 넘어가서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좋고 무등원과의 토의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도 좋아요. 이것도 활동 시간 5분 줄 테니까 작성해 주세요. 자, 다들 다 작성해 주었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찾은 문제점을 통해서 사이버 불링의 예방 방법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자기기나 모둠원끼리의 토의를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활동 시간 7분을 줄 테니까 자유롭고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찾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작성을 완료했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패들렛 QR에 같이 적어주면 좋다고 했는데 그 적어준 패들렛을 통해서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조는 이렇게 해결 방법을 생각했어요 라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들 패들렛 QR에 접속해 주거나 혹은 선생님이 카톡방에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줘도 좋고 다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패들렛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해요. 자, 다들 먼저 접속 먼저 해주세요. 접속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한 게 보일 거예요. 그것을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1조부터 한번 발표를 해볼 테니까 1조 발표자 나와주도록 할까요? 네, 우리 1조는 정보통신망 규제를 강화를 하고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안을 강화할 뿐더러 우리 사이버 불링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아주 잘 짜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자기평가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기평가지 나눠줄 테니까 작성하고 3분 동안 작성을 하고 다 한 친구들은 이렇게 책상 위로 손 올려주도록 해요. 선생님이 아까 자기평까지 작성하라고 했던 것 중에 3번에 대한 문항이 바로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태도를 우리 멘티미터를 통해서 친구들과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멘티미터 QR을 통해서 접속해 주거나 혹은 선생님이 채팅방에 나눠준 링크를 토대로 접속해 주도록 해요. 접속을 한 다음에는 질문에 맞게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다들 다 멘티미터에 작성해 주었나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준 답변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장 큰 글씨로 진하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적어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 명만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화 사회에서 가져야 할 사이버 윤리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소은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 사이버 사회에서 익명성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감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은이가 아주 말을 너무너무 잘해주었는데 정보화 사회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이 있는데 그 익명성 뒤에 숨지 말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책임감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를 읽고 우리 오늘 수업이 잘 달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1번 화면을 읽어주세요. 1번.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의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예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죠? 사이버 불링이요. 사이버 불링이 있었어요. 자, 2번.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을 알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써준 해결 방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기억나는 친구 한번 손들고 말해볼까요? 나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다양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는 것 중에서 정보통신망을 강화하거나 혹은 사생활 보호법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었었죠. 자, 그러면 한번 3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사이버 윤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 네, 우리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책임감 다들 가질 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이 잘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단원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인권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다들 교과서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예습 꼭 해주고 오도록 해요. 자, 다들 오늘 수고 많았어요.